아시아문화전당의 컨텐츠 구축 업무를 맡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공석 중인 원장의 특정인을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등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2주일 앞두고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에 다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숫자가 태어난 아기 숫자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출현한 건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전남이 처음입니다. 무농약 쌀 재배에 나선 농민들이 친환경 약재가 부실해 농사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친환경 제재를 공급한 회사 측은 농민들이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또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문화전당 컨텐츠를 채우는데 핵심 기관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공석인 원장 자리에 특정인을 등기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역 문화단체들이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인을 밀어주기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원장 자리가 지난 5월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컨텐츠를 구축하는 핵심 기관인 터라 원장 선임이 시급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에는 특정인을 곧바로 원장으로 취임시키고 등기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 관련 단체들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원장을 뽑도록 한 정관을 무시하고 멋대로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의 논의 과정과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심지어는 당사자도 전혀 모르게 일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문화개발원 정관에 독소 조항이 많다 보니 이사회 결정보다 문체부가 마음대로 법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전제로 한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책임은 추진단이 전혀 지지 않으면서 그 해당 법인을 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번 개발원 정관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문화개발원 측은 법인 등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이사회 임시의장을 원장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대표자는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내부 행정의 결제는 다 원장 직무대리인 제가 한 겁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원장 등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컨텐츠 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무농약 쌀 재배에 나선 농민들이 친환경 약재가 부실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약재를 공급한 회사 측은 농민들이 막무가내로 보상만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시 세지면의 한 변원입니다. 벼 이파리들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벼즙을 빨아먹은 애벌레들은 곳곳에 배설물을 쏟아놨습니다. 농민들은 문고병과 각종 병해충의 기승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파리가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쭈갱이. 전혀 이거 여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는 모두 6농가의 피해 면적만 15헥타르 5만 평에 이릅니다. 인근 논 모두 똑같이 농약을 치지 않고 벼를 키우는데 유독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친환경 제재로 방제를 해준 회사 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친환경 약재를 계속 쓸 수도 이제 와서 일반 농약을 쓸 수도 없어 올해 처음 무농약 벼농사를 시작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렇게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제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회사 측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농가들도 병해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약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권장량 이상의 화학 비료를 뿌리는 등 지도를 따르지 않아 놓고 회사 측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모든 것을 저희 책임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사실은. 전남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 5천 헥타르의 논에서 무농약으로 벼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는 벼 재배 농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친환경 벼농사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부실 정비가 드러나 가동 중단이 결정된 한빛원전 2호기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광군 의회 등 원전 특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빛원전 2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빛원전 2호기를 정비할 때 군민 대표를 참여시킬 것과 군민 동의를 받은 뒤 발전을 재개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이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강진군 마량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71살 김모 씨 부부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해남에서 벌초를 하던 66살 박모 씨가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9일에는 장성군 삼서면에서 50대 남성이 예초기를 사용하다 다치는 등 지난 주말에만 3건의 예초기 관련 사고 신고가 전남 소방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수사기관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 보도, 오늘은 전남 지역 경찰관들의 실태입니다. 광주보다 지역이 넓다 보니 적발 건수도 많고 내용도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 감사 결과 수사 기록과 개인정보 무단조회, 불법 유출로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150명입니다. 이들이 조회한 정보만 1,300건이 넘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21개나 되고 경찰관들도 많다 보니 광주지방경찰청보다 적발 건수도 많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나주경찰서 남호경위는 경찰 내부 전산망을 아내 심부름에 썼다 적발됐습니다. 아내 옷가게에 의류 수선에 맡긴 손님의 주민정보와 운전면허 정보를 불법 조회했는가 하면 차적 조회를 통해 가게 옆에 장기 주차된 차량을 치우게 도와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심각하니 생각을 안 하고 조회를 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이 전산망 차적 조회를 통해 상대 차량의 정보를 알아내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정년기에 이른 경찰관들은 소개받은 여성들의 주소와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창과 친구, 지인을 찾는데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구례경찰서 경찰관은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위를 맡으면서 339명의 주민정보를 들여다봤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기간 동안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범죄 경력 조회를 마음대로 한 경찰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좀 이루어진 게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강한 신분상의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단 2달 동안 적발한 결과 전남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를 조회당한 국민은 1,300여 명. 대부분 자기 정보가 무단 조회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이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치부여서 그럴 텐데 감사자료 입수 경위를 김철원 앵커가 보도합니다. 이것은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광주MB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건데 여기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경찰청별로 개인정보 무단조회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취재진은 정보공개를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2차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찰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감사보고서에 정보 조회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취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이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적발된 경찰관들의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면 수사기관들은 대부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불법 조회를 막기 위해선
수사기관들이 수시로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윤석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김 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벌인 결과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었고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9일까지 김 총장과 한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뒤 기소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 정치권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될지도 불투명해서 선거 입지자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이석기 의원이나 국정원 사건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법 개정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당장 헷갈리고 속 터지는 건 입지자들입니다. 총기를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가닥을 잡기가 좀 그렇거든요. 공천제가 유지되면 당원 공략이 우선이고 공천제가 폐지되면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전략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투기 다른 것이니까 집중도 안 되고 혼돈도 많고 사람들의 말만 많죠. 여야가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공천을 폐지하고 단체장은 공천하는 쪽으로 변질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안철수 의원도 기초의원부터 공천을 폐지하자는 단계적 폐지안을 제안하고 나왔습니다. 시합날은 다가오는데 규칙은 정해지지 않고 이래저래 입지자들의 소가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숫자가 태어난 아기 숫자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전남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전남 지역의 출생 사망 통계를 비교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누적 사망자가 8,400명으로 출생아 숫자 8,100명을 300명이나 추월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500명가량 초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역단체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출현한 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래 전남이 처음입니다. 광주 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약 40%가 법규를 어겨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선우 교육위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5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40%인 207곳의 어린이집이 각종 법과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허위 등록이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안전관리와 급식관리 부실, 건강진단 미실시, 교직원 허위 등록 등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구 경영인 측이 궐서기사 몫으로 총 동창회장을 추천한 것은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성명을 내고 총 동창회장은 그동안 이사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비리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들여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총 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임해 분란을 조장하고 구성원들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제2정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